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세 택시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 요금이 천차만별이었는데요. 바가지 요금 없는 제주 관광 행복 택시가 오늘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관광 행복 택시 운행에 나서는 강성철 씨. 차량 외부에 관광 행복 택시 스티커를 붙이고 내부에는 승객을 위한 안내 책자를 비치하며 첫 영업 준비에 분주합니다. 제주에서 택시 운행만 30여 년. 그동안 제각각이던 전세 택시 요금이 보다 투명해지고 불합리한 관행도 사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구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원치 않아도 가야 되고 손님이 원치 않아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 이건 서로 이제 상생관계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 제주도와 택시 운송 사업이 함께 관리하는 관광 행복 택시는 승객이 사전 예약을 통해 시간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하루 5시간 초과 9시간 이하의 경우 중형은 15만 원, 대형은 23만 원으로 계약 시간을 초과하면 30분당 1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예약은 이용을 원하는 날짜에서 사흘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사전 공모를 통해 택시 346대를 선정했고 시범 운행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운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시간거리 병산제 요금과 그다음에 관광행복택시도 고시가 됨으로써 지금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이제 양성하게 되고 다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또 운행 과정에서 추가 요금 요구와 같은 불법 행위를 실시간 감독해 적발된 택시는 퇴출시키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첫 온열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18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16일부터 대정여고와 세화고 등 4개의 학교가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열흘 이상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가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35개 농업기상 관측 지점 가운데 한림읍 동명리와 남원읍 위미리 두 곳이 가뭄 상태를, 서귀포시 중문과 강정, 안덕면 감산리 등 6곳에서 초기 가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달 말까지 비 소식 없이 불볕더위가 이어져 가뭄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이사장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왜 물러났는지, 사퇴의 배경과 함께 새로운 이사장으로는 누가 임명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이광희 JDC 이사장이 취임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2016년 11월. 넉 달 뒤 탄핵으로 중도퇴진한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임명한 공공기관장이었습니다. 이광희 이사장은 제주 MBC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JDC의 변화를 위한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부담도 있으셨던 건가요? 과거 정부에서 이제 임명이 되셨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말하기 어렵고 우리 기자님들이나 판단하실 일이고요.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광희 이사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던 만큼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임기를 채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노무현 정부가 임명했던 김경택 이사장이 중도 퇴진하고 당시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었던 변정일 이사장으로 교체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JDC의 2인자인 상임감사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여권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벌써부터 정치인 등 여권 인사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하마평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낙하산과 보훈 인사 논란이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정민구 제주도 의원이 어제 열린 제362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할 당사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이라며 협치를 빌미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의회로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를 벌인 태국인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소를 특정할 수 없어 단속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제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문을 강제로 열어젖힙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여성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단속 관련해서 압수수색의 영장입니다. 문을 안 여셔가지고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를 한 태국인 여성 6명과 이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31살 서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이곳 오피스텔에서 방 8개를 임대한 뒤 각 방마다 태국 여성들을 머물게 하고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10여만 원을 주고 성매수를 한 38살 박모 씨 등 남성 2명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알선책들은 인터넷 사이트로 성구매 남성을 모집한 뒤 경찰이 위장한 것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나서 성구매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 또한 혹시나 이런 단속 요원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한 뒤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고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3,200만 원과 영업 장부를 토대로 다른 성구매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3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를 한 3명이 적발되는 등 단속이 어렵고 수법이 교묘한 오피스텔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대학교 모 교수의 갑질 논란에 대한 대학 측 조사가 여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대는 최근 학생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당 교수에게 질의서를 보냈다며 회신이 오면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징계나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학과의 정상화를 위해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요즘 구급차 폭행 사건 등으로 119 구급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119 상황 접수 요원들도 욕설과 막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강원도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막말 대책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춘천 MBC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명의 상황 접수 요원이 강원도 전역에서 오는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한 명이 하루 평균 80건의 신고 전화를 받는 셈입니다. 이 중 3-4건 이상은 막말이나 욕설, 술 취한 사람들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예. 일단 저희가 대원도 보낼게요. 진짜로 지금 아무 가지고 나오고 지금? 화장실 문이요. 잠긴 거예요. 제가 잠그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저 여자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여기 방에다 실례할 수는 없잖아요.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는 신고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보통 접수요원 1인당 서너 건 이상은 일평균 신고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전화에 시달리는 119 상황 요원들의 정신 건강이 걱정입니다. 최근 4년간 강원도 소방상황실 접수요원 60명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요원이 전체의 13%, 수면 장애는 25%를 넘었습니다. 수면 장애를 앓는 비율이 일반 소방대원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보다 못한 강원도 소방본부가 대책 매뉴얼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유형을 언어폭력, 성희롱, 반복 억지 민원 등 7가지로 분류해 전화를 끊을 때까지의 응대 방식을 예시화했습니다. 비응급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거나 주치자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는 이러한 정형화된 매뉴얼에 의해서 공동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 소방본부는 매뉴얼을 시행한 뒤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악성 전화를 근절할 보다 강력한 처벌 대책을 소방상황요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산지에는 낮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 무더위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2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32도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과 농수산물, 축산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5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애월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한림이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남부 지역도 오늘 낮 기온 서귀포와 남원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덥겠습니다. 동부 지역에도 오늘도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한낮 외출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간 지역의 아침 기온 윗세오름 14도, 성판악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도서 지역 오늘 현재 기온 25도 내외 나타나고 있고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물결은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물결도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공항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낮 기온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도 한정석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귀포 시내 한 호텔에서 혼자 일을 보고 있던 직장 상사를 강제로 껴안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는 조화로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예멘을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중지했고 이집트에 대해서도 그럴 계획이라며 다른 국가에서 입국자가 급증할 경우 비자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서 적법성 논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미썸 건물 매입 과정을 조사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긴급 현안 회의를 열어 오늘로 예정됐던 재미썸 매입을 위한 2차 중도금 납부를 연기하도록 하고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매입 과정과 계약 내용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지난달 제주 아트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며 옛 아카데미 극장인 재미썸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제주도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첫 회기를 마무리한 제11대 도의회의 의원 우월주의 사고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12일 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성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공무원들은 의원 질의에 반박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도와 의회 관계가 소통과 신뢰의 동반자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주은행이 고객에게 대출 금리를 과다하게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제주은행은 최근 5년 동안 대출 금리 과다 수치 사례를 점검한 결과 45명, 49건의 대출이자 900만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제주은행에 따르면 직원 실수로 연소득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서 부채 비율이 높게 계산돼 가산금리가 적용됐다며 이달 중으로 해당 고객에게 과다 청구액을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